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찐 조언을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지연 컨설턴트님 그리고 김세준 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네. 좀 따뜻해지니까 예, 좀 덥기도 하지만 기분이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뭐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날씨를 조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네. 오프라인 강의가 요즘 늘어나고 있어서 아하. 지방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다니다 보면 네네. 캠퍼스에 핀 맞아요. 꽃이나 이런 걸 만끽하면서 또 강의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일부러 우리가 사실은 어디 여행을 가기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제 뭐 강의를 가시거나 일 때문에 지방을 가시는 분들이 그 자체가 여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전에는 일하러 갈 때 그냥 운전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이 밖에 경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엊그저께 막 날씨 추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반팔 막 입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날씨가 뭐 확확 지나갑니다 이렇게. 네. 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무섭게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은 이렇게 무섭게 지나가지만 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아주 무섭게 하는 게 바로 또 카더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무섭게 하는 카더라 어떤 카더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쉽다? 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나? 좀 애매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대기업으로 신입 채용을 좀 성공하고 싶거든요. 네, 네. 입사를 하고 싶은데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또 그중에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좀 몇 년간 경력을 쌓은 다음에 대기업으로 경력을 인정받고 이직을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좀 수월하다.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왜 우리 지난 주제에 올드루키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경력을 인정받지 않더라도 다시 신입으로 재취업할 때 좀 경력을 쌓아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약간 지금 카더라와 부합이 네, 된다. 네. 그러나 또 이제 경력상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하. 네, 이게 결과적으로 수월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하. 어려울 것 같아요.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다. 네. 세준 쌤은 어떻습니까? 채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네. 예전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선호는 한다. 한다. 예전보다 더. 예전보다도. 그러니까 그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짧게 뭐 이렇게 그만두고 이직을 하면 네네. 걱정했잖아요. 네. 이분이 혹시 문제가 있어서 뭐 적응을 못한 건 아닌가 뭐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직무 경력을 쌓았고 그래서 우리가 뽑으면 교육비라든가 이제 이런 면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바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측면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중고 신입이 늘어나는 이유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직이 쉽다, 아예 어렵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 취준생분들이나 아니면 채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거기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도 중소기업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주목하라. 자, 오늘의 주제 중소기업을 주목하라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뭐 대기업, 뭐 공공기관이랑 좀 비슷한가요? 뭐 전형상의 특별히 큰 차이점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내가 더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다거나 이런 네.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가짐이 마음가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가족이나 이제 주변의 시선 이런 거를 좀 덜 신경을 쓰고 네. 내가 스스로 좀
중소기업을 가고 싶다라는 당당한 이유를 먼저 찾고 내가 좋아하는 이유라든지 업무라든지 아니면 성장 계획을 좀 세우고 예.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마음가짐, 네. 마음가짐을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우리 세준 쌤, 예.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아. 네, 마음가짐 가지고 아하. 지원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채용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네네네. 들어가 보면 채용 공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수시로요. 네. 그래서 지원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당장. 그리고 그런 그 포털에 내 이력서를 그 등록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력서 공개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이력서를 보고 직접 연락을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 면접은 다 오라 그래요. 보통 보면 네네. 한번 봅시다 그러는데 떨어진 이유가 지원 동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마음에 들어도 탈락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 채용 실패가 심해요. 뽑았는데 자꾸 그만두는 거죠. 아하. 아니면 근무하는 줄로 알고 이렇게 봤더니 다른 데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확실히 왜 중소기업인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특히 우리 회사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이 아니라 그래도 특히 우리 회사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합격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업 분석이나 이 업종 분석이 대기업이나 이런 것보다 더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돼 있으면 지원하시면 면접을 보러 가게 될 거예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네.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듯 올 사람이면 안 뽑겠다. 네. 아.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만 못 뽑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이력서나 보면 이 친구는 조금 이따 나갈 것 같다 하면 그냥 마음에 들지만 안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또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렇죠. 어허. 자, 그럼 이제 중소기업 채용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과정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특별히 더 추가해서 보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네. 장점이라면 스피드. 네, 전형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네, 어떤 공채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네네. 서류 검토하고 또 뭐 필기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이런 전형들이 몇 개월씩 걸리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전화를 해서 오늘 당장 면접 볼 수 있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의 일주일 내에 그 결과가 다 끝나기도 하고요. 그 전형 절차가 좀 짧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기 시험처럼 뭔가 내가 준비를 하거나 이제 이런 좀 부담감이 없는데 대신에 좀 1대1로 집중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면접을 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이제 과정들은 좀 스피드하게 진행되지만 면접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집중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뭐 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네. 길게 봐야 뭐 15분, 20분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어허.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뭐 길어지면 30분, 40분, 1시간도 볼 수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 대화가 좀 잘 통하면 더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 뭐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글로벌 역량을 좀 제시하기도 해요. 네. 거의 뭐 소개팅 수준이네요. 아주 디테일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네. 시간은 좀 기네요. 세준 씨는 어떻습니까?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즘 그 학생들한테 중소기업 면접 보고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실무자들이 날 면접을 했다. 그러니까 뭐 팀장이나 임원이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면접을 했다. 그러니까 면접도 아닌 거죠. 오픈 채용보다는 내부 추천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직원들 통해서. 그리고 저 같은 지인들 통해서 CEO분들이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제자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나 취업할 데 없나?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대신 뭐 필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끈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다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작은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뭔가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 점수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또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좀 튼튼한 중소기업을 고르는 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우선 뭐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네. 좀 알려드릴게요. 아, 사이트, 예. 네,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가면요, 네, 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거기에 보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기업으로 소개도 되어 있고 오. 그 외에도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심사를 통해서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이라든지 복지, 워라밸, 뭐 이런 임원들, 직원 역량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가면 강소기업 리스트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매년 또 기준 심사를 통해서 네네. 리스트를 좀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엑셀 파일 다운 받으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페이지 하나하나씩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중소기업 정보 현황 시스템이라는 데를 가면 네네. 지금 그 우리가 대기업 기준으로 보고 있는 다트 상장기업 위주로만 나오는데 여기 가면 이제 중소기업의 사업 내역이나 재무제표 정보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대신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네, 회원 가입과 로그인. 아, 회원 가입을 하면은 또 이렇게 기업이 좀 공개가 되어 있는. 네, 오.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준 쌤 또 뭐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좀 인증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인증. 좋겠어요. 예. 회사마다 홈페이지를 보면 그 기업 소개가 되어 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인증받은 걸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4가지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망 중소기업 인증이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인증을 부여를 합니다. 네. 그러면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은 괜찮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확인제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또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곳 또 괜찮은데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인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 재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하. 그게 지금 종료가 됐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갱신. 그다음에 기술혁신 중소기업 인증 여기는 뭐냐면 네. 특허를 많이 받은 곳한테 주는 인증인데 특히 여긴 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 인력이 있어서 이 연구 인력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다른 데서 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이런 회사는. 그다음에 특히 요즘 그 학생들이 외국어 활용을 많이 하고 네, 싶어하고 네. 글로벌 마인드 좀 뛰어난 네. 학생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좀 많이 만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면 취준생들이라면 수출 유망 중소기업 인증이 있거든요. 오. 네,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면 그런 기회를 아주 많이 얻으면서 또 안정성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야, 이제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진짜 그거 알아보려면은 누구 뭐 사람 통해서 뭐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좀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좀 네, 선별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네, 그 중에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CNG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부품 관련해서 소재 관련해서 무역하는 회사입니다. 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하고요. 직원 복지 환경이 좀 우수한 걸로 평가를 받은 기업이에요. 네. 중소기업이지만 또 이 복지로도 엄청 좋은가 보죠? 네. 네, 그리고 제니퍼 소프트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미디어에 노출이 좀 많이 됐었는데 한국판 구글 회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요? 네, 놀게 해주는 어떤 기업 문화가 많이 들어간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이제 빈백에 앉아서 막 이렇게 회의하고 네, 그러는데. 뭐 쉬는 것도 있고 또 이 회사는 좀 휴식을 많이 주더라고요. 휴식을 많이 줘요? 네,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20일 정도 정기휴가 주고 또 뭐 안식월 같은 것도 주고요. 안식월을 줘요? 네, 그리고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거 연차에 따라서 이런 복지 수준이 좀 다양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앱 성능 관리라고 해서 APM 시장에서 작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65%였어요. 네, 그래서 기술력이 좀 우수하고 직원 복지를 좀 신경 쓰는 회사였고요. 이야, 중소기업이 아니라 거의 뭐 대기업 이상이네요. 네, 어떻게 뭐 복지 수준은 그렇죠. 직원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저는 스타트업 기업을 좀 스타트업.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관심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를 아셔야 됩니다. 정관사 더 하고 뒤에 VC라고 이렇게 검색어에 치시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시커멓습니다, 바탕이. 바탕색이 검정색이에요. 사이트의 색깔이. 사이트 색깔이요? 네. 아니 뭐 그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투자를 얼마 받았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투자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뽑겠죠. 그리고 이 사이트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시리즈 A, B, C.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투자받은 곳이 있고 초창기 투자를 받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네. 그다음에 A, B, C, D 이렇게 해서 추가로 계속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단계부터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 거기에 들어가면서 디테일하게 좀 아, 설명이 네네. 진짜 좋은 사이트입니다. 바탕이 검습니다. 투자를 받고 싶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는 아, 이거는 그래요? 사실은 취준생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는 아니고요. 투자자들과 투자 받는 기업들이 서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연결을 해주는. 네, 네. 아. 투자자도 있습니다. 투자자도 보이고요.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사이트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시면 사실은 취준생분들은 기업이 고급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저도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좀 좋은 정보들도 알려줬는데 반대로 조금 피해야 될 중소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실명을 공개해 주세요. 실명이요? 안 돼요? 네, 뭐 그런 네. 기준을 일단 네, 알려드릴게요. 기준을 알려주세요. 네. 네. 우선 예전에 기피했던 이유가 뭔가요? 뭐 열악한 또 근무 환경.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임금 임금 체불, 체불. 네, 그런 사건이 있었던 네. 기업, 그 다음에 성장률이 낮은, 네, 성장률이 낮고 투자 비율이 낮은 그런 회사, 그리고 부채 비율을 좀 보면서 안정성이 낮은 회사, 이런 회사들도 조금 우리가 소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근속 연수, 얼마나 그 회사를 오래 다녔냐, 이게 이제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나오는데 너무 짧게 다니면 이제 평균 근속 연수가 너무 이제 막 5년, 뭐 3년 이렇게 된다면 좀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기업 그 회사들이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회사는 조금 별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한 가지 더. 사무실이 또 너무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고 화려한 곳 이런 것도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조금 화려한 사무실. 저는 실속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을 하는데 아하. 벌써부터 그 외부적인 어떤 뭐 치장을 하고 이런 건 저는 아하.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강남 한복판에 있거나 이러면 조금 뭐 하여튼 뭐 그런 회사들 저도 몇 번 봤고 이거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게 제가 실제로 네. 그 사기 회사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몇 군데를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는데 청담동, 뭐 이렇게 논현동 이런데 되게 큰 매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단기로 임대해서 이렇게 딱 먹튀하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실제로 하더라고요. 진짜로 명함을 받고 가자는 없어요. 이제 명함만 있어 보이려고 뭐 청담에 썼는데 가면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초기에 비용을 너무 쓰면 안 돼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무실이 좀 약간 화려하지 않고 그래도 그런 데가 실속이 있습니다. 사실 네. 진짜 차고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작은 이렇게 조금 네. 소박하게 시작하는. 직원에 비해서 너무 크면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어떤 거요? 매출액과 직원 수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1인당 뭐 한 2억 이상을 버는 회사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최소 뭐 1억 원 이상 1인당 직원 수를 나눠보면 되잖아요, 매출에. 회사에서도 뭐 GNP, GDP 같은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한 200만 원 버는데 직원은 한 50명 이렇게 있으면 이게 네, 그렇죠. 이거는 좀 힘드네. 1인당 한 1억 물론 뭐 그런 어떤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객관적인 지표니까 뭐 네, 확인해 네, 보셨으면 데이터적으로 좋겠습니다. 봤을 때. 그런 회사들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우리 또 중소기업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승진이 빠르다는 거. 초고속 승진.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의 보상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급여나 직이나 어떤 이런
보상이 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좀 승진이 빠르다라는 거고요. 또 승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또 업무 경험의 기회가 많이 지워지니까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 그 분장이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내가 맡을 수 있는 그 업무 범위가 좀 많이 통합된 경우도 있고 바쁘면 도와주고 좀 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도 있고 지인들 보면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벌써 임원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좀 업무의 기회가 많고 또 승진이 빠르다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소속사에 소속이 돼 있지만 저희 회사에 상무님이 있는데 저보다 어립니다. 상무님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빠르네요. 승진이 촉촉촉. 그렇죠. 네. 젊은 임원들 많이 네, 배출하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 큰 열매를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중소기업들은 다 상장을 한 곳이 거의 없겠죠. 예. 근데 이 회사들이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도 아까 이제 뭐 매출액 나누기, 뭐 예, 직원 수 뭐 이렇게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뭐 수치가 낮다고 해서 무시할 회사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언젠가는 내가 들어가서 그 수치를 높일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예전에 네이버가 사실 좀 어려운 회사였거든요. 네.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대단한 회사가 됐죠. 어이구, 뭐. 근데 그 당시에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상장하기 전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회사에서 상장하기 직전에 직원들한테 액면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근데 나중에 40배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5천 원짜리가 20만 원 됐습니다. 약간 좀 부러움의 멘트. 네, 그렇죠. 같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한 회사가 그렇죠. 보니까 지금은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적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내가 모은 돈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네. 액면가로 살 수 있는. 네. 이런 기회가 있는 곳이 음.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중소기업 말이 중소기업이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헐헐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수치보다는 언젠가 오를 수 있는 가치를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은 것 같아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어떻게 상장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소위 얘기하는 떡상이 돼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가 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똑똑한 인재를 뽑고 싶은 마음은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명문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동시 지원을 했어요. 혹은 4년제 학생과 2년제 학생이 동시 지원을 했어요. 그럼 아무래도 전자를 뽑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그 대기업 출신의 그 이 우수한 인재들이 네네. 나와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아이비리그 출신인 사람이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지인들로 많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카이스트 출신 대표가 카이스트 후배들을 다 채용을 해서 카이스트 직원들만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다른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너무 명문대 출신인 사람이 온다면 네. 그만한 대우를 해줄 수가 없고 또 그거 이상을 좀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아하. 바로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명문대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네요. 뭐 너무 명문대생만 뽑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뽑는 것도 아니다. 네, 그 업무에서 필요한 딱 그 기술 수준에서 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세준 쌤도 뭐 생각이 예, 같으신가요? 저도 네,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네. 중소기업은 학벌보다는 역량을 보기 때문에 특히 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전 정신, 뭐 목표 의식, 끈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펙을 더 안 보는 곳이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도 그 중소기업에 그 계신 제 지인 CEO 분들이 저한테 좀 좋은 사람 없나요?라고 물어보면 그 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면 일단 뭐 사람이 열심히 하고 괜찮고
진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좀 클만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긴 하죠.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네. 그러니까 뭐 학벌이나 뭐 그런 스펙보다는 어떤 역량을 조금 중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취준생분들이 아무래도 제일로다가 좀 궁금해하실 게 연봉이거든요. 그렇죠. 이 연봉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평균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신입 초봉이요? 네. 보통 중소기업의 신입 초봉이 평균 네. 2,500만 원 정도 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 수준은 4,500만 원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 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뭔가 그거를 좀 채워주는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좀 많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유도를 좀 하려면은 다른 뭐 혜택이나 좀 특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초봉은 평균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평균일 뿐이고요. 많이 주는 데는 또 많이 주죠, 그렇죠. 그죠? 네, 아까 소개해드린 뭐 우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이상 수준에서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 평균치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중소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비율이 99.8%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피해서 안 가겠다 하기보다는 그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너십, 같이 내가 일궈나간다, 뭐 책임감, 그리고 성실함, 보람, 뭐 이런 끈기, 이런 마음이 좀 장착돼서 가신다면 그래도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 취업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깊이만 하지 마시고요.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세준 쌤. 예전에 비해서 지금 경쟁력이 좀 많아졌어요. 국가도 지원을 하고 뭐 그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곳에서도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망하지 않게 같이 성장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비전도 제시하고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 젊은 CEO들이 감각이 좋아요. 정말 도전 정신, 실력도 뛰어나고 이런 도전을 함께 한다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